반갑습니다. 1학년 국어 첫 번째 수업으로 문학단원에서 서정갈래에 의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봤던 작품은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였습니다. 시에서는 시적 화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누구입니까? 시적 화자는 나라는 존재였죠. 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 화자인 나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청자인 너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자는 너가 되겠습니다. 이 화자인 나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입니까? 슬픔이 될 것이고요. 나가 슬픔이라면 너는 기쁨이 되겠죠. 슬픔이 기쁨에게 무슨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먼저 이 기쁨의 태도, 기쁨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한번 볼까요? 겨울밤 거리에서 추운 겨울입니다. 귤을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라는 이 기쁨이요. 이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는 어떤 가난한 존재, 소외된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그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너를 부를 때도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너는 불평등한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다음,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너이고요. 그래서 이 눈물도 흘릴 줄 모르는 이런 차가운 존재, 이 존재가 바로 기쁨이 되겠네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기쁨은 어떤 존재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너인 기쁨은 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한, 그죠? 불평등함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되겠죠. 소외된 이들에게 무관심한 불평등한 이기적인 존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인 기쁨에게 지금 슬픔인 나는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고도 합니다. 이제 슬픔이 뭔가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은요, 기다림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요. 눈이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라고 해요. 이 기쁨이 조금 전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화자인 슬픔은 이렇게 이기적인 대상조차 모두 끌어안고 포용하고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 동사자나 할머니나 이런 모두를 포함한 그런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갖자, 이들에 대해서 연민과 애정을 가지자는 얘기죠.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민과 애정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서정갈래에서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작품에서 작품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 있었죠. 사람이 아닌 추상적인 대상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 무엇이었습니까? 의인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법. 의인법이 쓰인 사람이 아닌 관념, 추상적인 관념 무엇이었죠? 슬픔. 화자인 슬픔. 그리고 이 화자인 슬픔이 말을 건네는 대상, 기쁨. 이런 슬픔과 기쁨의 이런 감정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네, 모순된 표현 속에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것, 네, 역설법이라고 했습니다. 역설법이 쓰인 것, 일단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그 속에 알고 보면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 어디 있었죠? 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마지막으로 문학의 기법의 한 요소인데요.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어서 뭔가 흥미를 유발하고 신선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네, 낯설게 하기 방식이었고요. 이 낯설게 하기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슬픔을 긍정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고요. 슬픔이 긍정적. 네, 반면에 기쁨이 부정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과 작가의 인식이 상반된다. 이러한 낯설게 하기의 기법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흥미와 신선함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갈래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율을 형성하려면 이렇게 리듬감을 형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반복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반복되는 요소들을 모두 정리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운율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네, 음보입니다. 일정하게 음보가 대부분의 시행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몇 음보인지 확인해 볼까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네, 몇 음보? 4음보입니다. 다음 볼까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네, 역시 4음보죠. 대부분의 시행들이 이렇게 4음보를 이루고 있고요. 다른 또 한번 볼까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네, 이렇게 계속 4음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시행이 4음보다 라는 점. 다음으로는요, 네, 동일한 의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의문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유념해서 보지 않으면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시어들을 좀 먼저 찾아볼까요? 네, 나, 너, 눈, 이렇게 반복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어들을 확인해 봤을 때 어떤 의문이 두드러집니까? 네, 음운, 니은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니은의 반복. 마지막으로요. 확연히 두드러지는 요소 무엇이 있었죠? 네, 종결 표현. 네, 집중하시면 네, 동일한 어미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볼까요? 슬픔을 주겠다. 네, 주겠다 역시 있고요. 얼굴을 보여주겠다. 네, 여기도 역시 주겠다, 멈추겠다, 걷겠다, 걸어가겠다 이렇게 동일한 어미 겠다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3가지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화자의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형상화 방법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